네, 안녕하십니까. 뷰티 셀럽과 협업을 통한 브랜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말씀드릴 디퍼런트 밀리언즈의 권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퍼런트 밀리언즈라고 하는 뷰티 앤 라이프 스타일 MCN 기업에서 재무총괄의 CF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전략 담당자로서 브랜드 사업부를 리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디밀이라고 한 디퍼런트 밀리언즈, 저희 줄여서 디밀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디밀이라는 회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브랜드 사업을 커뮤니티형 브랜드들을 저희들은 육성해 왔는데, 어떻게 이 브랜드들을 운영을 했고 또 글로벌리는 어떻게 진출했었는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브랜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디퍼런트 밀리언즈라고 하는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앤 라이프 스타일 MCN 전문 기업입니다. 아마 지난 2년간 MCN 업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대홈쇼핑과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그런 빠른 성장세를 인정받아서 150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브랜드 사업 영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 사업의 영역은 저희가 약 660여 명의 전속 및 파트너 크리에이터들과 약 4천여 건의 그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컨텐츠들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뷰티 제품의 정보를 담는 컨텐츠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 영역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스 사업 영역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디바인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와 저희는 밀리언즈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언즈는 여기다가 사진으로 좀 담지는 못했는데요. 디바인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는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갖고 있는 어떤 채널의 특징과 이미지들과 잘 맞는 브랜드들을 선별해서 매칭한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그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형태의 편집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언즈 앱 서비스는 저희가 올해 11월에 런칭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런칭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따끈따끈한 앱 서비스인데요. 그곳에 가시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뷰티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의 어떤 피부 타입을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제품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를 좀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그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다양한 디밀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그 앱 서비스에 구현해 낼 예정입니다. 향후에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 영역은 저희는 브랜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답게 인플루언서와 협업 시에 가장 시너지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을 잘 개발을 해서 그런 카테고리에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거나 적합한 그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서 브랜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략 속에서 지난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도 약 250% 전년 대비 250% 매출 성장한 숫자로 올해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밀이라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서는 MCN 산업의 성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MCN 산업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MCN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MCN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SNS로 대변되는 뉴 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 뉴 미디어의 성장과 동반 성장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MCN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거나 그들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기획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CN 산업 또는 인플루언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플루언서와 연계되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커머스, 브랜드
아니면 굿즈 사업까지 포괄한 포괄적인 사업 영역을 MCN 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 바이오 산업이나 게임 산업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속한 MCN 산업 또한 바이오나 게임 산업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MCN 산업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매체로 활약하고 있는 유튜브의 숫자를 보더라도 국내 기준으로 불과 몇 년 전인 2016년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 수가 국내에 약 45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숫자가 12배 성장을 해서 5,500개가 넘는 그 채널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 12배의 성장을 유튜브가 이끌어내면서 그와 연계된 인플루언서 산업 자체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리서치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작년 기준으로 512억 달러,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적용을 하면 57조 원 정도 된다라고 리포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23년까지 약 원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270조 원까지 한 5배의 추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의 이 도표를 합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MCN 산업은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면서도 또 향후에 한 5년을 그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내다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많은 산업들이 정체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 인플루언서 산업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디밀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산업 성장을 조금 더 근원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간의 본성에 그 기인한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된 조직이나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 내가 왕따 당하기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들에 또 반대되는 행위로서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뭐 엄마의 품이 그리워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뭐 격려나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행위들이 또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의 본성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격려받고자 하는 행동들로 나타나는 예시일 텐데요. 특별히 또 지금 20, 30대로 대변되는 그 MZ 세대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자고 한다면은 20, 30대가 성장해 오면서 MZ 세대가 성장해 오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뭐 기사 같은 것들 여러 개 찾아봐도 경제 성장률이 이전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뒤처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나의 경제력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어떤 내 집 마련의 어려움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소외나 분리나 거부로부터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굉장히 배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에 처해 있다, MZ 세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에게 그런 격려와 위로를 같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소속된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감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필요성으로서 그 MZ 세대가 굉장히 그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인간의 본성과 시대적 환경들이 맞물려서 인플루언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CN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을 찍으시는 분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뭐 라이프 스타일을 가감 없이 뭐 오전에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를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특정 뭐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 없이 노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그런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의 뮤즈라고, 내가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아, 저 언니 저 오빠가 하는 그 것들은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공감 속에서 영상들을 바라봤을 때, 아, 나의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은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인플루언서도 하고 있구나. 근데 저 인플루언서는 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들을 소비하면서 그 영상 속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영상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구독자가 이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인플루언서 산업, MCN 산업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또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곳에서 아마 라이브 커머스를 주제로 많은 발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의 근간이 되는 이 SNS를 기본으로 한 뉴미디어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뉴미디어는 TV로 대면되는 전통 미디어와 다르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그 전통 TV 채널, 전통 미디어를 좀 보자고 하면은,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는 뭐 생방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 문자 투표 같은 거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 수준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SNS로 비롯되는 이 뉴미디어는 라이브 방송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라이브 채팅들을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빠르게 올릴 수 있고, 그거를 방송을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올라오는 채팅들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뭐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도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꼭 라이브 방송이 아니더라도 컨텐츠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많은 댓글을 남기면은 그 댓글에도 실시간으로서 뭐 빠르게 회신을 함으로써 굉장히 그 구독자들과 많은 공감과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공감과 그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미디어의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비동시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전통 미디어인 TV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그 송출하는 것에 더불어서 이제 방송국의 송출에 시간적이고 또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이 송출하는 것도 제약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내가 꼭 방송국에서 송출한 시간대에만 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TV가 있는 곳에 가야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영상을 송출하고자 하는 사람도 어디에서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 영상을 송출할 수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청자나 구독자들 또한 내가 라이브 방송에 참여도 즉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올라온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피드나 내가 구독하는 채널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미디어의 특징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비동시화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동시화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간적인 제약을 좀 뛰어넘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만약에 저희 제품을 TV에 노출시키고 싶고 그 대상이 해외 뭐 베트남에 어디에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저희 회사가 직접 베트남 방송 쪽에 뭐 찾아간다거나 제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현지 업체에다가 보내가지고 방송에 나온 것들을 트라이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켜서 그 영상들을 또 해당 국가의 뭐 SNS들에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방송을 킴과 동시에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유럽, 남미에서도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뉴미디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이 뉴미디어의 특징을 잘
하고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뉴미디어의 특징 외에 이제 다시 인플루언서 산업, MCN 산업의 특징을 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감과 소속감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감과 소속감으로 연대되어 있는 어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들이 뭐 유튜브로 치면은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커뮤니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커뮤니티의 특징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했었을 때 어떤 커뮤니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데요. 이런 비슷한 취향의 공감과 소속감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브랜드 입장에서도 내가 우리 브랜드의 결과 잘 맞는 커뮤니티들을 발견한다면은 그 커뮤니티들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과거에 대비해서는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인플루언서 산업과 뉴미디어가 발달함으로써 마케팅 산업까지도 굉장히 변화했다. 그래서 이 산업 전반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의 더 특징은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에서 인플루언서가 커뮤니티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컨텐츠화해 가지고 채널에 올림으로써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뭐 구독자가 되고 팔로워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구독자나 팔로워들이 또 자신의 그 개인 SNS 계정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퍼다 나름으로써 또 자신의 개인 SNS와 연동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이 인플루언서의 채널까지 유입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면서 인플루언서 산업 전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 산업의 성장의 특징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저희 디밀의 대표 전속 크리에이터로 소속되어 계신 재윤님의 사례인데요. 재윤님 같은 경우에도 그 브랜드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뭐 본인이 근무하시는 거 플러스 어떤 뷰티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영상 담아서 막 찍어서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색조 브랜드 쪽에 계셨었는데 메이크업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담아내면서 메이크업과 관련돼서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고민해봤을 내용들을 뭐 그거 노하우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커뮤니티가 이 재윤님의 채널이 형성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이 컨텐츠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아예 이제 전향하셔서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약 정말 매장에서 개인으로서 막 이렇게 켜서 그냥 시작하셨던 분인데 단기간에 지금은 구독자 40만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사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재윤님의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 형성된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재윤님께 기존의 채널이 갖고 있었던 스토리 상황에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같이 브랜드를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재윤님의 커뮤니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같이 공동 기획해서 런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의 산업 성장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 배경의 근간에는 공감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본원적인 그것이 있다라고, 니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감과 소속감이 낳은 커뮤니티형 브랜드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고객들에게도 어필하기 좋기 때문에 커뮤니티형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공감과 소속감으로 낳은 커뮤니티형 브랜드가
디밀이 만든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더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형 브랜드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커뮤니티의 니즈, 이 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을까, 어떤 제품들을 원할까라는 니즈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니즈 관찰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정의되면은 브랜드를 만드는 준비 과정에서 또 런칭할 때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담으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그 구독자나 팔로워들한테 제공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부터 참여한 고객들이, 그 참여 유도를 받은 고객들이 그 과정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제품이 런칭했었을 때 실제 구매까지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커뮤니티형 브랜드들이 기획되고 런칭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재윤님과 같이 공동 기획해서 개발한 브랜드가 노베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재윤님이 색조 브랜드 샵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듯이 색조 쪽에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들을 팔로워 구독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아이 쪽, 눈 쪽에 좀 집중된 아이펜슬 3종을 출시를 했고요. 재윤님께서 그 동안에 그 이제 채널에서 탄탄하게 쌓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5월 말에 오픈 당일 1.8억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바로 뭐 쿠팡 로켓에서 입점문의 제안이 왔고, 국내에서도 확산을 하고 있고, 일본으로도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 브랜드로서 메이로더라는 브랜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여성 전문 케어 브랜드로서 현재로서는 Y존 이너 퍼퓸 6종과 클렌징 폼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Y존 케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20대 여성들부터도 벌써 뭐 질염이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내 소중한 몸에 대해서 조금 좋은 천연 오일 베이스의 아로마로 케어를 하시다, 집에서도 홈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기획을 했고, 근데 이제 천연 오일과 향으로 소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상 향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 기획부터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해서 이것들을 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아니면 사용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분들과 협업을 했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받고 케어를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차용을 해와서 그 이미지를 브랜드에 담아서 계속 인스타그램 베이스로 공동 구매를 이어갔고요. 그 결과 그런 레퍼런스를 저희가 어필하지도 않았는데 해외 중국, 베트남, 미국에서 미리 연락이 와서 지금 월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메이로더 하면서 깨달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따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 뷰티를 글로벌리 알리기 위해서는 현지 로컬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K 인플루언서, 한국의 인플루언서와 먼저 이 브랜드 에셋을 쌓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에서도 이 모든 판매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그 K 인플루언서들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더 어필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도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 진출 전략을 꾀한다라고 하더라도 꼭 현지 인플루언서들과만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탄탄한 좀 협업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서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 명에 있는 바디버든이라는 말 자체가 내 몸 안에 쌓여져 있는 환경 호르몬의 총합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런칭 준비할 때 준비하는 멤버 남자분이 계셨는데 아마 누나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생리 주기가 되면은 이 남동생을 굉장히 괴롭히고 막 예민하게 항상 굴고 이래가지고 이 남동생분이 도대체 여성들의 생리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막 찾아보셨는데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생리통이 악화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디버든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저희는 샴푸, 바디워시, 토너 패드, 수카, 앰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당연히 환경 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은 다 빼고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용기까지도 완전 분리배출되거나 친환경 용기를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기획을 할 때도 가정이 있거나 아기가 있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과 많은 컨텐츠들을 기획을 해서 캠페인성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유튜브에도 릴리즈를 했고요. 현재는 미국과 동남아까지 수출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월젠 무드라는 향수 브랜드입니다. 저희 또 대표 전속 크리에이터 중에서 우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우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뷰티 제품이더라도 굉장히 요목조목 잘 설명을 잘 해주시는 특징이 있으십니다.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인데요. 또 이분이 그동안의 본인의 컨텐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향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많이 노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분과 향 기반의 제품을 만들면은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수 제품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워낙 그렇게 탄탄하게 쌓여진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이런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이 인플루언서 우리님이 갖고 있었던 신뢰도를 브랜드에도 전이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작년 2020년 4월에 저희가 런칭했었을 때 당일에 2억 판매를 했었고, 올해 8월 말에 리뉴얼 런칭했었을 때도 일주일 동안 4억 매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쿠팡 로켓에서는 아월젠 무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바디워시나 크림 세트를 기획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쿠팡 전용 상품으로. 이래서 저희가 같이 런칭을 하게 됐고, 이것 또한 또 당일 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그 디밀이 운영 중인 커뮤니티형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밀의 성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확률이 높은 브랜드 성공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에 커뮤니티 기반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브랜드는 공감과 어떤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디밀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디밀이 셀럽 협업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공감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큰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유명인의 그 이미지를 소구하더라도 단순히 모델로서만의 이미지를 소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뮤즈,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줄 수 있는 공감과 소속감이 기반이 되어야만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고, 이것들은 인플루언서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브랜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플루언서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시각화되어 전달될 때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워도 훨씬 더 세지고,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의 특징들을 살려서 인플루언서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때 그 구매자들도 계속 거기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아지고 재구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전략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K-팝, K-컬처 같은 데서 보실 때도 어떤 그 이미지나 영상이 갖고 있는 파워는 언어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면은 꼭 이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초연결 시대라서 국가적인 제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언어적인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미지와 영상으로 다른 글로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제레미 하이먼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래 싸움의 승자는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모으는 거 얘기하니까 플랫폼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플랫폼만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사람을 모으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에게 맞춤형의 공감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플랫폼이 아닌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면서 또 브랜드의 성장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뷰티 셀럽과 협업을 통한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